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가 로맥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항차의 승선. 며칠 차입니까? 4일차 아침. 이제 배는 온두라스의 로아탄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은 시간이에요. 6시인데 조금 넘어 6시에요 딱. 네, 근데 벌써 하늘이 이렇게 밝죠? 이유는 여기가 1시간이 느립니다. 네, 거의 위도가 거의 비슷하죠? 네, 정도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로아탄 섬입니다. 네, 거의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기 모두 젖어 있습니다. 비구름들이 많이 보이죠? 네. 어쨌건 저는 또 워킹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로아탄에 도착하는 날이고, 오, 무지개가 떴네요. 무지개가. 오늘 뭔가 대여를 볼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무지개와 함께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배는 뭔지 알아요. 오늘 이제 로아탄에 도착하게 되면은 제가 탔던 배들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배는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호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카니발 글로리호가 보일 겁니다. 자, 레인보우 이쁘다. 네, 이쁩니다. 네. 아유, 걸어야지. 운동해야지. 자, 이제 여기 로아탄에는 크루즈 터미널이 2개가 있어요. 콕센홀이라는 이제 크루즈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마호가니 베이라는 크루즈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캐리비언하고 뭐 노르웨이전 계열, 이쪽은 콕센홀이라는 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계열 배들은 굿모닝. 예, I saw. 네, 마호가니 베이라는 크루즈 터미널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도 코즈멜에서도 좀 다른 터미널을 쓴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얄 캐리비언 제대로 인터내셔널 그 크루즈 터미널을 썼는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세대가 정박하게 되고 모두 제가 탔던 배, 저 멀리 오고 있는 배가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호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담아야겠다. 2배. 네, 무지개가 이쁘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크루즈 터미널 옆에 비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잉 체어 비치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 10달러인가 내고 타면은 왕복으로 갈 수 있는, 저기 비치까지 갈 수 있는 플라잉 체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탈 수도 있고, 물론 걸어서도 가능합니다. 접근이. 와, 이건 너무 이쁜데? 사진으로 무조건 남겨놔야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 수동으로 좀 조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센터가 잘 안 맞아서요. 그리고 무지개와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호 점점 사라지고 있네요. 에헤. 네, 잘했죠? 찍기를 잘했어요.
아이고, 여기 못 가네? 어머나, 저 반대쪽 가야 되는데. 왜 막아놨을까요? 어머나. 아, 강한 바람 때문에 이걸 막아놨다는데 스트롱 윈드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이 정도. 자, 저는 이제 반대쪽에 온 이유가 저 카니발 글로리오 쟤를 보기 위해서죠. 네, 저 배도 4년 전에 탔던 배. 그리고 여기 배 보이는 오아시스 오브 더 시조도 4년 전에 탔던 배. 그리고 네, 무지개. 반갑습니다. 근데 카니발 글로리오가 저 이제 하선하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한번 접촉사고가 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 후미 부분 거기가 네, 좀 파손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카니발 글로리오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 뭐 정박하다가 아무튼 네, 배를 빼다간가 그럴 때 부주의로 인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네, 뭐 그래도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부셔졌었어요. 흠이 한 8층인가 그쯤, 그쯤에 뭐 유리도 좀 박살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로아탄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4년 전에도 여기 와서 선사기한지 투어로 스쿠버 다이빙을 했고요. 이번에는 선사기한지 투어는 아니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8시 반 현지 시간으로 8시 반에 크루즈터미널로 픽업을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제처럼 큰 대물 상어 2마리 이상으로 좀 무지개도 봤으니까 오늘은 포유동물 한번 보고 싶네요. 아니면 큰 레이나 뭐 이런 애들 왠지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로아탄에 대한 또 설명을 하자 보면 여기 이제 제일 유명한 비치가 있어요. 여기는 웨스트 베이 비치라고. 거기는 이제 택시로 한 20달러? 10달러인가 20달러 아무튼 내고 가야 되는데 해변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갈 건 아니지만 여기 기항하시는 분들 해변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웨스트 베이 비치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택시 요금을 인당 돈을 그렇게 받는 건지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네, 한 택시에 10달러인가 20달러인가 그렇대요. 근데 괜히 두당 10달러 20달러 내지 마시고 택시를 이용해서 글로 가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데가 프랑스 항구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을 가면은 뭐 이구아나도 볼 수 있고 원숭이도 볼 수 있고 그런 공원이 있어서 그쪽은 이제 동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 동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로아탄도 이제 섬이고 온두라스는 이제 이쪽이 육지 쪽인데 조금 치안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하지만 이 로아탄 섬은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여행을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거의 사라지고 있죠. 저쯤 돼요, 크루즈 터미널이. 카리브해는 이렇게 섬들이, 또 기항지들이 뭐 아주 대도시거나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정도? 제가 뭐 아직 아루바하고 키라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만 그쪽은 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데는 다 그냥 이런 데 휴양지 같은 느낌? 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밤에는 그냥 쉬었어요. 우리 B군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저도 그동안 낮잠 한 번도 안 자고 계속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한 20여일간.
드디어 이번에는 어제는 낮잠도 자고 밤에 밥을 걸렀습니다. 그리고 쉬었죠.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제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다이빙할 B군의 컨디션이 더 관건이죠. 어제도 몸이 되게 안 좋아서 B군이. 자, 그래서 크루즈 탈 때는 비상약들은 챙겨 오시는 게 좋아요. 해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기약이라든지, 종합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챙겨 오시는 게 좋고, 멀미약은 혹시 멀미를 한다, 이 정도 바다에서는 솔직히 멀미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배가 움직여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민감하신 분들은 멀미를 하거든요. 키 밑에 뭐 이렇게 귀 밑에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직접 준비해 오시는 게 좋고, 뭐 먹는 멀미약은 여기 메디컬 센터를 가면은 그냥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메디컬 센터가 운영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 시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면은 뭐 그런 기본적인 약들은 어느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요. 어쨌건 이 루아탄에서는 주로 하는 게 비치예요. 비치. 저처럼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해변에 가서 뭐 스노클링을 하던, 아니면 해변에서 뭐 수상 스포츠를 즐기던, 일광욕을 하던, 그런 게 메인이고, 그 다음은 그 프랑스 해변 그쪽으로 가셔서 동식물들을 보는 거, 그런 게 메인이고, 제가 이번 한 달 살기 영상을 올리면서 첫 영상에 여기 선사기항지 투어에 대한 것들을 쭉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대략적인 루아탄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하고 카리브해가 또는 미국이 조금 다른 점이, 특히 카리브해 쪽, 호주 쪽, 이런 쪽은 대중교통이 이렇게 썩 만만치가 않아요. 유럽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여행하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는 웬만하면은 뭐 버스 같은 건 구경할 수가 없고, 대부분 다 택시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여행사를 예약을 하셔갖고 그 여행 상품을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선사기항지 투어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택시로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는 여행하실 때 좀 그런 점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 예약을 했죠. 다이빙 다 예약을 했고요. 솔직히 여기 카리브해 이번에 여행하면서 다이빙 아닌 데가 없어요. 다 앞으로는 다 프라이빗 비치 빼고는, 프라이빗 아일랜드 빼고는 다 다이빙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컨택을 완료했고 예약금도 집어넣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이제 선사기항지 투어가 여기가 아주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그래서 현지 투어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현지 투어는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느냐? 뭐 쉽게는 트립어드바이저, 아니면 익스피디아 이런 데서 찾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아터라는 걸 많이 찾아요. 비아터를 보시면은 거기에 아예 그냥 투어 프로그램이 선사기항지 투어랑 비슷하게 돼 있어요. 크루즈 터미널에서 픽업을 해서 투어를 한 다음에 크루즈 터미널에서 드롭을 해주는. 근데 가격은 훨씬 더 싸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현지 여행사들이 크루즈 터미널에 부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조금 더 저렴하긴 합니다만, 있다는 보장, 없다는 보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로아탄에는 그 여행 부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도 하선을 하게 되면은 볼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픽업 차량을 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확인은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돌아와서, 근데 돌아오면 그것들이 다 철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쨌건 뭐 그렇게 크지 않은 항구니까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코주멜도 그렇고 로아탄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섬들도 그렇고 여행하시는 게 좋고요. 뭐 좀 여기랑 별개이지만 제가 뭐 세인트 마틴 같은 데 갔을 때 처음에는 선사기항지 투어로 다이빙을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기서 그 샵으로 찾아갔죠. 근데 그 샵이 문을 닫는 날이었는데 친절하게도 거기서 다른 쪽을 소개해줘서, 알려줘서 거기 가서 이제 다이빙도 하고, 또 마호비치라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이 있는 곳도 택시를 타고 갔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대부분 다 택시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1시간 먼저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갖고, 지금 월드컵 기간이에요. 또 우연치 않게 제가 4년 전에 이제 세계 일주를 할 때도 배에서 월드컵을 봤었고, 올해도 또 배에서 월드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미국 애들 위주로 탄 배라서 그런지 축구에 그렇게 뭐 썩 열성적이진 않아요. 근데 여기도 뭐 180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민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은 해당 국가가 있을 때, 경기가 있을 때 거기서 TV가 나오는 공동구역에서 응원을 하면서 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5시 일어나서 본 거는 모로코랑 크로아티아 경기였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오늘 일본과 독일의 경기가 있고, 뭐 저희 관심사는 뭐 대한민국 경기죠. 대한민국 경기는 내일입니다. 내일 하비스케이에 도착하게 되는데, 내일은 아침에 똑같이 이렇게 조깅을 하고 워킹을 하고, 그리고 하선하지 않고 축구를 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린 다음에 거기서 뭐 스노클링이나 이런 거 즐길 계획이고요.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배를 타기 때문에 축구를 제대로 본 게 별로 없어요. 월드컵을,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저번 월드컵도 그렇고 매우 아쉽습니다. 한국 경기도 독일전만 제대로 봤어요. 물론 배에서 멕시코전도 봤죠. 스웨덴전도 봤고, 그나마 뭐 좀 여건이 좋은 시대이고 막 그런 게 많아서 그때 기억나네요. 아직도 사람들이 엄지척을 해줬던 독일을 이겼을 때, 그때 또 우연찮게 또 배가 함부르크에서 출발해서 다 또 한 60%가 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다 독일 유니폼 입고 응원을 하는데, 저랑 제 친구 K군 둘이서만 한국을 응원했죠. 근데 이기니까 독일 사람들이 축하해 주더라고요. 걔네는 맨날 이겼잖아요. 맨날 16강, 8강, 16강 가는 것도 수치죠. 독일은 맨날 결승 올라가는데요. 뭐 심심하면 결승 가서 축구 강국이니까 아쉬움은 컸겠지만, 아무튼 걔네도 간만에 예선 탈락해서 박수를 쳐주는 뭐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그렇게 축구를 볼 거고, 오늘도 뭐 축구가 3경기가 더 있는데 이제 못 보죠. 아쉽죠. 아무튼 로아탄에서의 이제 크루가 시작되고, 지금 날씨는 먹구름이 좀 꼈죠.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근데 어제 이제 코주멜 날씨가 31도였는데 여기는 코주멜보다 이제 위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더 따뜻해야 되는데 뭐 공기는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습기가 좀 있고 습도가 좀 있고 그리고 상쾌해요. 바람이 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서 아주 덥다 뭐 이런 거 못 느끼고 한 20도대 후반 중후반에서 바람 불어서 시원한 느낌.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쾌적하고 좋습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오면은 제가 4년 전에 왔을 때는 8월 달이었단 말이죠. 무지 더웠죠. 그때보다는 아침 저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로아탄에서의 프리뷰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따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사라졌죠? 네. 자, 이상 크루즈 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아탄 콕세놀 크루즈 터널에 이제 하선을 했고요. 하선을 하고 조금 걸어오니까 환영하는 또 노래를 부르고 있죠. 툭툭이도 있습니다.